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 복합적으로 깊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노바의 커리큘럼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학원은 단가반 위주인데 여기는 왜 기초 때부터 자바, 안드로이드, PHP를 배우나요? 라고 복합적으로 배우는 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응용 1, 2단계 가면 인베디드, 복합 플랫폼 등등 따지고 보면은 응용 1, 2단계만 가면 사실 굉장히 많은 되게 독특한 작품들이 많아요. 예시를 들자면 요새 팀노바 오픈 카페에 이렇게 응용 1단계 팀 프로젝트가 올라오고 있어요. 응용 2단계는 지금 창업 팀들이 많아서 이제 응용 2단계 작품 많이 안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기초반이나 팀 프로젝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요런 식이에요. 아두이노죠 이거는. 그래서 인베디드적인 것들이 있는 건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아두이노를 이용한 인식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응용 1단계 배운 지 한 6, 7개월 된 상태에서 이걸 하죠. 인공지능 뭐 이런 식의 작품도 있고 그리고 뭐 되게 복합적이에요. 막 이건 뭐지? 이쪽도 자율주행 자동차네? 왜 이렇게 다 자율주행 자동차지?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블랙박스 같은 기능도 있고 뭐 이렇게 위치 정보 서비스랑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이거는 팀노바 오픈 카페라고 치시면 1400분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카페인데 팀노바 응용 1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걸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팀노바 내부 작품들이 애지간하면 다 올라가 있거든요. 자율자동차 뭐 피아노 이건 또 뭐야? 이런 잘했다. 이런 식으로 피아노를 만들어서 인베디드적인 것도 같이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7개월 배운 친구들의 작품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응용 2단계 같은 경우는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그냥 뭐 기존에 있던 뭐 작품 중에서 보여드리자면 사실 뭐 게임도 하고 요즘 인공지능을 좀 친구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해서 인공지능 CNN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인공지능 같은 걸 한다든지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이제 소연인데요. 지금 소연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 사용한 머리카락 인식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거 보시면 사실 이게 안드로이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거는 그냥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사용할 뿐이지 그냥 기술 자체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그래서 머리카락 인식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검정색이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 색만 바꿔주고 여러분들 막 그 틱톡이나 이런 서비스 보시면 머리카락 필터로 막 바꿔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유사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닥터백이라고 해서 이제 책 추천해주는 추천 알고리즘 이것도 인공지능의 하나죠. 그래서 뭐 딥러닝이나 뭐 요새 뭐 인공지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오스 토큰 같은 것도 발행하죠. 이더리움 했으니까 하도 짜졌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게임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은데 뭐 예전에 영찬이 작품만 보더라도 이제 게임 이런 RPG 게임 언리얼 엔진을 네.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이제 일정 수의 요렇게 할수 있고 요런 식의 게임 멀티플레이 게임이죠. 요런 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한 모습입니다. 던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의 움직임이 모두 동기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혼자 만들어가지고 작품이 진짜 기존 게임 수준까지 못 갔는데 제가 이제 지금 팀노바 내부에서 응용 2단계 같은 거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출시까지는 아닌데 이제 클로즈 베타 테스트 하고 이제 베타 테스트 하고 뭐 나름 해가지고 출시를 할 건데 그럼 이제 내년 한 초반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이제 팀노바 응용 2단계에서 이제 출시를 위한 작품을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팀노바는 애초에 커리큘럼이 되게 복합적이에요. 게임도 있고, 뭐 블록체인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영상 스트리밍도 있고, 사실 분야가 없고, 인베디드도 요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제한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서울대 커리큘럼도 복합적이에요. 원래 대부분 학교 복합적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서울대는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서울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뭐 공학 수학 이런 것도 전공이고, 어디 있나, 인공지능도 있고, 인터넷 보안과 프라이버시 이것도 배우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연습이라는 이름을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그리고 전필 보면 이산수학, 컴퓨터 구조, 논리 설계, 자료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다 배우죠. 그리고 알고리즘도 따로 배우고,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배우죠. 프로그래밍의 원리에서 이것도 배우고, 보면 되게 독특해요. 오토마 타이론, 이러고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되게 복합적이죠. 많은 학원들이 무시받는 이유가 이런 복합적인 커리큘럼을 가지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학원의 입장, 일반적인 학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실력이 늘기 원해요. 그러면은 현업에서 당장 쓰이는 기술에 집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그 당장 쓰는 테크닉만 알려줘서 보낼 수 있죠. 그럼 단가반으로 그 테크닉만 적당히 학습시켜서 보내는 게 지금 학원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코어적인 공부들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사실 알면 전공자들을 왜 더 많이 개발자들 선호하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저거를 잘 소화했을 때 얘기겠지. 근데 전공자들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공부들이기 때문에,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냥 되게 재밌는 수업이거든요. 사실 저거 알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잘 모르는 처음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수업이라서 대부분 이제 전공자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설계된 이런 수업들의 특징이, 한국 그 교수들이 설계를 한다기보다는 이미 하버드나 이제 여러 이제 세계적인 학교에서 이제 설계한 거를 많이 참고를 해서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힌 다음에 한국에서 발전한 형태라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팀노바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 공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론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실습 시간도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팀노바에서는 실습형에다가 진짜 필요할 때 자료 구조를 공부를 한다든지, 진짜 필요할 때 필요한 자료 구조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자료 구조는 실제 쓰이는 자료 구조에 비해서 사실 조금 부족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트리를 배운다고 하면 트리를 그냥 쓰기보다는 요즘은 뭐 B트리라든지 LSM 트리라든지 더 발전된 형태의 트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 매뉴얼만 보셔도 다양한 트리들이 제공되는 거를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는 코어 공부, 그냥 근본 공부에 조금 가까워요.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해요. 제 입장에선.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학생들이 실력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복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팀노바는 어떤 체감형으로 내가 직접 실습하면서 자료 구조가 필요할 때 직접 깊게 들어가서 보고 큰 시장을 보는 세계관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식견이 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웃풋에만 치중하는 곳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만 파서 돈 버는 것 가능하다, 단가반을 말하는 겁니다. ERP, 웹, SI, JSP 스프링이죠. 델파이 등등 굉장히 훌륭한 프레임워크들이에요. ERP도 그렇고 델파이도 그렇고, ERP는 대기업 위주로 많이 쓰죠. 그리고 웹 SI, JSP 스프링, 이 시장도 스프링 프레임워크 굉장히 훌륭하고, JSP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델파이조차도 굉장히 훌륭해요. 어떤 사람은 올드한 거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올드하지 않고요. 굉장히 훌륭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보다 일단 연봉이 은근히 괜찮은데요. 괜찮은 데예요. 다 연봉이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적당히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놨다 보니까 적당히 해도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프레임워크의 진입 난이도나 뭐 이런 거나 이제 일정 수준 올라갔을 때 얘기인데,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 그냥 비슷한 테크닉이 연속이 되기 쉬울 정도로 워낙 그러니까 툴이나 이런 프레임워크도 워낙 훌륭해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숙련도가 넘어가면 그렇게 많이 공부 안 해도 돈 벌 정도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별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만든 건데, 적당히 해도 돈 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은근히 꿀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대체할 사람도 많고 기술적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정 수준만 올라가서 그 이후에는 특별히 엄청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분야라면, 특히나 SI 분야 얘기하는 거예요. SI가 근데 고퀄 되기 좀 힘든 분야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신입들 한 3년 정도는 SI 해보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계속 평생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막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학생들한테 추천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정말 많은 작품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고, 다양한 회사의 니즈나 이런 제품도 있고 저런 제품도 있고 이런 거 배우긴 너무 좋은데, 그 이상으로 가면 그냥 비슷비슷해요. 사실 한 2년만 해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제가 2년차 때부터는 비슷한 테크닉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세계가 고객들의 니즈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거 배우긴 참 좋다. 그렇지만 그것만 계속했을 때,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카카오톡이 초기에는 심플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각각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부에 유지보수를 하면서 아키텍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서 그 큰 규모에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이런 거 배우고, 이런 유지보수 레벨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SI는. 근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리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좀 세계관이 커져요.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오래 하는 거는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넘어가시고. 그래서 하지만 그만큼 대체할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는 일정 수준 이상 넘으면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국비 지원에도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도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 국내에선 자바 수요가 아직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상을 가기 힘들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해당 프레임워크 만드는 사람들은 엄청 훌륭한데 사용 습관 잘못 들면 너무 쉽게 일하는 단점이 있다. 워낙 훌륭하게 잘 만들어놔서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때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근데 연봉도 있잖아요. ERP 쪽은 대기업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연봉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기업 가는 게 목표면 ERP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ERP 쪽이나 델파이 쪽이냐 웹 SI 쪽에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헬프를 정말 많이 치세요. 나 정말 다른 거 가고 싶고 더 많이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왔어요. 한 진짜 100건 넘게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20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100건, 200건? 짜잘한 것과 다 합치면 150건, 200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있으면요, 하던 것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치 공무원이 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인간이 단순히 돈 버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것 같은데, 처음에 백수일 때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도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창의적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분야의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무난한데 그 이상까지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에 고착화되면 인간은 다른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능하면 젊을 때 공부를 많이 해놓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한 20대, 30대 초반까지 어느 정도 습관, 또는 처음 배울 때 습관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평생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배달의 민족인지 뭐 야놀자라든지 정말 갑자기 나와가지고 진짜 기라성 같이 진짜 엄청난 돈을 막 벌어버리는 스타트업 같은 거,
그리고 막 아니 그 정도까지 막 엄청나게 큰 스타트업 막 쿠팡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 기업 가치가 한 뭐 한 50억 막 100억 이렇게 되는 중소기업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창업을 했을 때 사실 여러분 개인으로 봤을 때 어떤 회사가 어떻고 이런 거 말고 근로자가 아닌 그 위에 자기가 창업을 해서 진짜 하나하나 정말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해서 데리고 가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물론 이제 외부로만 서비스하는 회사면은 다행이겠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 웹도 하고 앱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는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면 코어 기술까지 다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영역은 사실 하나에 갇혀버린 플랫폼에 있으면 특히나 습관이 잘못된 이 분야에서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잘못되기 되게 쉬워요. 워낙 프레임워크 다 해주는 게 강하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개발 코어적인 공부들이 부족해서 자기가 창업을 했을 때 이 범주에서 벗어나면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점이 굉장히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가능하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서울대 커리큘럼도 보시면 굉장히 코어적인 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일단 불안한 요소들을 정리를 해봅시다.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개발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를 만들 수 있는가 위에서 얘기했고, 요즘 인공지능 시대 되면서 단순 작업들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이다. 맞죠? 요즘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단순 작업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단순 작업, 그러니까 워낙 툴들이 훌륭하니까 개발자들이 다 사용하는 테크닉이 진짜 복잡한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비슷비슷해요. 보통 이제 게시판 만드는 그런 수준에서 보통 알고리즘이 복잡하다고 하면 게시판 만드는 수준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제가 이따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 아키텍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 잘 만들어 놨어 프레임워크들이. 이거 말고도 PHP에서도 뭐 YII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냐 요새 PHP 프레임워크를 안 쓴 지 오래돼서 뭐 심포니라든지 또 뭐가 있지? 아무튼 엄청 많아요. PHP 프레임워크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는데 만드는 사람들은 코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가 유니티로 게임을 조금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유니티가 허접한 게 아니에요. 유니티 코어는 굉장히 이제 이런 근본적인 공부들이 많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향하시는 게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드는 거.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생존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단순한 작업들이 대체된다. 그럼 단순한 개발 작업도 결국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많이 대체될 것이다 라는 게 되겠죠. 기업인들은 저렴하게 같은 퍼포먼스를 내면 그 사람 써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됐을 때 단순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의 미래가 어느 정도 갈까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까지 잘 살까요? 그러면은 택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 타다와 우버 같은 이런 기업들과 대립 관계에 있을까요? 이게 시대의 변혁 같은 거예요. 버스 안내원을 최고로 잘해도 사실 버스 안내원이라는 그 직업이 사라지면서 버스 부저를 누르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시장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훌륭합니다. ERP 이 부분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거예요. 어쨌든 미래에 해당 플랫폼이 공부 없이 가능한 수준일까? 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는 평생 공부해야만 해요. 이거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의료기기가 한 해에도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나이 많은 의사분들 중에 노력 안 하시는 의사들 보면 옛날 방식으로 할 때 그거 싫어가지고 강남에 기기 바뀐데 좋은 데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나이 많으신다고 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끔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분들인데 옛날 방식으로 치료하시는 분들. 근데 젊은 의사분들은 왜 주말마다 만나서
새로운 의료기기도 공부하고 이런 세미나가 의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개발자들도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개발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지 않아도 사실 굉장히 공부할 게 널려 있어가지고 인터넷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애초에 하나만 파는 것이 불가능한 분야라는 문제도 있어요. 웹서버는 무수히 많은 스레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웹서버를 이해하려면 스레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운영체제에서 웹서버가 동작하는 거고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운영체제 아래엔 커널이 있는데 커널은 하드웨어와 밀접한 연관,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연결고리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웹서버랑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도 굉장히 중요하고 웹서버의 보안은 커널 레벨에 따라서도 더 견고해지고 그렇지 않고가 정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메커니즘이 보통 공부할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난 웹개발자인데 나 그냥 홈페이지만 만들면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 레벨에 갇히시는 거예요. 사실 웹서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시면 결국에는 정말 더 효율적이고 멋진 코드들, 좋은 코드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좋은 코드들을 짜려고 웹서버를 공부하고 근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실상 내가 웹개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 근본 그 코어 공부를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분야를 가셔도 잘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웹개발자신데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 어디 가서든 대우받고 아 저 사람 모르는 게 뭐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대우를 받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존중받고 일합니다. 결국엔 이 코어까지 또 내려가면 또 어셈블리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계어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까지 알아야 되고 내가 사용하는 CPU 아키텍처가 어떤 형태로 일을 처리한다 안 한다까지도 알면 훨씬 좋죠. 그래서 CPU 하드웨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있잖아요. 컴퓨터 개념 및 실습, 컴퓨터 과학적 사고와 실습, 컴퓨터 과학이 어느 세계, 뭐 전기전자 회로까지 공부하죠. 전공 필수죠. 컴퓨터 구조도 배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어셈블리어와 기계어 단계 이후에는 컴퓨터 구조와 전자 구조 같은 건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 비전공자들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제가 뭐 추천해요? 기능사 같은 거 추천하죠? 컴퓨터 기능사. 그러니까 컴퓨터 기능, 정보 처리 기능사 같은 거. 그거 보고 정보 처리 기사, 산업기사 보시라고. 다 나와요. 제가 한번 또 그 커리큘럼을 내가 준비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게 그 정보 처리 기사에서 나오는 큰 그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전자계산기 구조죠. 왜냐면 컴퓨터의 시작은 연산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계산기 구조. 그래서 여기서 하드웨어적 지식이 많이 습득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코어, 커널과 운영체제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 여기서 마치 뭐 안테나, 뭐 PSK, ACK, 뭐 이런 거 다 배워요. 구리선과 랜선,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굉장히 꽤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 내가 비전공자다 이렇게 해도 되게 힘들다 라고 하시면 이거 보는 거 추천할게요. 제가 언제 나중에 한번 제대로 이거를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책을 들고 따따따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공 4년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것도 절대 안 밀려요. 왜냐면 저 검수들 다 교수들이 했을 거예요. 문자 인코딩 하나만 이해하려 해도 운영체제에서 기계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운영체제에서 폰트 같은 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거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심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영체제는 몇천 명이 만들어요. 운영체제 하나를 만드는데 개발자가 몇천 명이 듭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사용할 때 쾌적하게 사용을 하는 것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용을 한다와 이거를 깊이 이해하고 사용을 한다는 완전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깊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분야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다 다른 분야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큰 틀만 얘기를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JDBC를 이해하려면 소켓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이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웹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소켓 프로그래밍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DB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얘네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스프링이 워낙 훌륭해서. 근데 스프링 안에 JDBC가 있는데 JDBC 자체가 다 해줘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거든요.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그때.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SQL 지리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할게요. ORM에서 이걸 처리를 해주는데, 관계지형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가? SQL 지리문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여기에서는 문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문자 인코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결국엔 그거는 단순히 웹의 영역만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웹 개발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사실 코어적인 공부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거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SI는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해요. 그리고 여기서 파싱을 해야 되는데, 문자열을 파싱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맵핑과 JPA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이 JPA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런 스프링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웹소켓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모든 웹서버가 공통입니다. 근데 웹에서 소켓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웹서버라는 거에서 어떻게 소켓 통신이 이루어지는 건가? 왜냐면 HTTP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주고받고 끊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를 이해하려면 HTTP 통신도 사실은 TCP나 UDP처럼 TCP를 많이 쓰겠지만, 연속성 있는 통신에서 그 규칙에 의해서 한 번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은 OSI 7계층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대략적으로 여기가 어느 단계 프로토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거, 아까 거기 다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기능사, 산업기사 이런 데 다 나와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능사부터 하시는 걸 추천해요. 기능사 하셔서 좀 베이스가 쌓이신 다음에 나중에 기사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 현업 개발자들이 봐도 쉽지 않게 써 있어요. 그 서블릿은 어떻게 이해되냐? 아니, 자바에서 여러분들 클래스를 호출하는 거예요, 서블릿을.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웹서버에서 이걸 받아들이는지 웹서버와 이 서블릿 관계에서 알아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자바 서버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서 둘이 뭐 이렇게 함께 있어. 근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랑 웹 서버랑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인가? 둘의 구조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 용어에 따른 차이. 이런 것도 공부하려고 하면은 사실 응용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 또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아무거나 그냥 찍어볼게요. 자, 이제 서블릿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이렇게 이해했다고 쳐요. 그럼 서블릿에서 포틀릿은 왜 나왔나?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서블릿에서 뭐 렌더링하는 단계들이 막 추가되고 이런 건데, 그 단계를 왜 스캔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나? 이런 부분을 공부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운영체제 스케줄링에서 메시징을 주고받는 거랑 사실 유사한 느낌이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있으면 이런 공부들이 조금 되게 빠르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서 이 프레임워크가 엄청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드신 분들에 대한 항상 존경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기반이 되고 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냥 규칙에 따라서 그냥 딱딱딱딱 만들면 돼요. 아키텍처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전 단언할 수 있어요. XML이 어떻게 파싱이 되는지, 파싱의 원리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면 또 컴퓨터 기본을 공부를 해야 되고, 보시면 관점지향 프로그래밍, 모듈화, 이것도 공부를 하려면 모듈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좀 언어의 기본적인 면을 좀 봐야 돼요. 실제 니즈도 찾아야 돼요. 현업에서 어떤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모듈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을까? 물론 이것만 트렌드는 아니에요. 사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점을 지향하고 뭐 절차 지향적이든 뭐든 아직도 많이 쓰이니까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프로젝트에 유리하다 안 하다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선택할 거죠.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관점은 이런 거를 다 찾아봤을 때 컨텍스트라는 걸 이해하고 제대로 쓰려면 운영체제 스케줄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빈스라고 하는 거를 보시려면 이제 싱글턴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싱글턴 디자인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실 하나하나를 봤을 때 굉장히 복잡도가 높고 어려운 프로그래밍일 수 있는데 이거를 스프링은 우리가 뒤에서 복잡한 건 다 해줄게.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웹페이지만 잘 만들어. 지금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른 응용 프로그래밍을 하셔도 굉장히 잘해요. 왜냐? 이 개발업계는 서로 연결성이 있어요. 안드로이드도 이렇게 프레임워크 가지고 제가 연결을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기술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어 공부나 기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에 갇히면 안 돼요. 왜 서울대 커리큘럼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오고 굉장히 코어적인 걸 집중하나? 그 얘기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큰 공통적인 큰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버드 거를 갖고 와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굉장히 코어적인 거에 이제 지금 학사 레벨에서 많이 집중하죠. 주로 이제 석박사에서 깊이감 있는 연구를 하나를 찝어서 하는 경향이 있고 보통은 학사는 포괄적인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친구가 보안 전문가가 될지 이 친구가 웹 개발자가 될지 이 친구가 그냥 뭐 교육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학교에서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팀노바의 커리큘럼은 팀노바가 지향하는 개발자 뭘 하든 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교육을 해요. 그래서 코어가 단단한 친구들은 어떤 분야를 가든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보안회사로 가고 보안회사는 뭐 한 3, 4명 넘게 갔고 어떤 친구들 한 10명 정도는 10명 정도는 그 블록체인 쪽에 간 것 같고 그리고 안드로이드야 뭐 엄청 많이 갔죠. 뭐 80명?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안드로이드 잘해 보이니까. 근데 영상 스트리밍 쪽 또한 7, 8명 갔고 게임 쪽 또한 대여섯 명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서버 쪽을 되게 많이 갔는데 굉장히 게임 서버 하다가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영찬이 게임 그거 보여줬던 영찬이 있잖아요. 영찬이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 기업에 가 있어요. 게임 회사에서 한 4개월 정도 서버 개발자로 일하다가 서버 개발자 말고 이제 다른 거 해보고 싶어서 그 회사 나와서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로 갔어요. 좀 빨리 나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갑니다. 이게 팀노바가 보여주는 코어가 강한 개발자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깊게 공부하는 게 되게 대충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콩으로 두부를 만든다고 하면은 제가 지향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두부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것도 괜찮겠죠. 어떻게 하면 두부가 더 부드럽게 맛있게 만들어질까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되게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시키는 건 콩이 어떻게 재배되고 우리나라 콩의 품종은 뭐고 좋은 콩은 뭐가 다르고 좋은 콩은 어떻게 재배하고 그 콩은 어떤 기후에 잘 자라고 이런 것부터 공부해서 유통구조에서 가능하면 유통구조에서 더 신선도가 높은 유통구조를 선택하는 거죠. 마치 그 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 보면은 머리에다가 침을 이렇게 팍 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물고기라고 합시다. 얘가 물고기라면 얘가 이게 머리야. 그러면 여기다 침을 빡 넣어가지고 기절시키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회 신선도에서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숙성해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그냥 그렇게 빨리 이제 죽어버리는 이제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기들은 그 신선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받은 상태로 죽기 때문에 맛이 좀 떨어진대요. 근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통 구조부터.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맛있는 회를 먹고 싶다고 할 때 진짜 초고급 레스토랑 그 일식집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비싸요. 그리고 몇 점 먹어도 몇만 원씩 나오고 되게 비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 공부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이제 제조 과정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맛있는 거죠. 저는 두부를 만들 때도 콩의 제조 과정, 유통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극단적으로 맛있는 콩의 과정들을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공부하고 선행이 됐을 때 재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됐을 때 훌륭한 개발자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한 분야에서 재료부터 모든 걸 잘 아는 사람이 새로운 분야에, 예를 들면 한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일식을 배운다고 하든 사실 중식을 배운다고 하든 생각보다 꽤 잘하거든요. 자기 주특기는 한식이어도. 저는 그런 느낌으로 학생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막 이직할 때 정말 팀노바 졸업생들 이직할 때 그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리고 막 여기서 한 게 만약에 뭐 그냥 뭐 영상 스트리밍이나 이런 거 위주로 했다고 해도 막 블록체인 그냥 가고, 뭐 어떤 데는 보안회사 간 친구도 되게 많고, 게임 만들었는데 보안회사 간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기찬이란 친구의 작품인데요. 이 친구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의 게임이에요. 이게 응용 2단계 작품인데, 이 친구가 회사 다니면서 병역특례 하는 중에 여기서 같이 해가지고, 사실 이 친구가 훨씬 잘하는데 그 당시에 회사 병행하면서 하느라고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예요. 네트워크 게임인데 요런 게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게임을 만들었는데 네트워크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되게 재밌게 저는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채팅도 되고 이렇게 성기찬 이 친구인데 자기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을 몬스터로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되게 귀엽게 잘 만들었어요. 워낙에 어린 친구라서. 근데 요런 걸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어딨지? 기찬이가 한 3개월쯤에 특강을 하러 왔습니다. 특강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 갔지? 보안회사에 갔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지금은 뭐 경력이 그 당시보다 2년 정도가 더 늘어서, 근데 종종 놀러 와요, 기찬이가. 그래서 2018년 9월에도 왔었고, 또 언제 왔냐? 근데 자주 와요, 기찬이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블로그에도 기찬이 인터뷰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친구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자 보시면 현재 명령 같은 걸 날릴 수가 있는데, 완전히 모바일 보안 업체라고 하면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저희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데, 저희는 안드로이드 만들어 보셨으니까 APK 파일 다들 뭔지 아시죠? 그 APK 파일을 저희가 만든 서비스에 넣으면은 그 파일을 쭉 분석해서 뭔가 취약함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은 패킷을 전송할 때 암호화 안 하거나, 아니면은 쉐어드 프리퀀스에 뭔가 저장을 할 때 암호화를 안 하거나, 또 함수에서 시스템 콜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운영체제의 명령 같은 걸 날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쓰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자, 이게 언제 올라온 거냐면 2019년도 6월 24일에 한 4, 5개월 전이죠. 팀노바 수료자 모임 때 기찬이가 이제 자기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소개한 거예요. 이 친구가 보안회사에 갔습니다. 신기하죠? 만드는 작품과 별개의 회사로 간 거예요. 근데 일 잘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수준도 낮지 않고요, 절대.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제가 말한 코어 교육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코어, 패턴 교육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걸 갖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학원이 얼마나 다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온 결과는 그 정도로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하시는데 가능하면 깊이 있게, 물론 많이 힘들죠. 맞아요,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개발자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미래가 탄탄한 개발자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셨을 때 같은 분야에 있더라도요, 그 깊이 있게 공부한 개발자들은 미래가 탄탄하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방향, 공부하는 스타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한다 안 한다라고 봤을 때 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고 저는 그런 선배 개발자분들은 정말 존경을 많이 했습니다. 멋있어요. 일단 간지가 나요. 개발자들 공부 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정말 회사에서 일하는 스탠스, 그러니까 느낌의 차이가 되게 커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한을 두지 마시고 나는 지금 내가 JSP 개발자니까 내가 지금 ERP 개발자니까 내가 지금 델파이 개발자니까 이거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 안에서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정말 세계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팀노바에 관심 있으신 분이겠지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서 좋은 개발자가 되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뒤처지지 않고 단순 작업하다가 사라지는 코더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길어져서 죄송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